충청남도가 당진과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에 이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해저 터널로 할지 아니면 육상 교량으로 할지를 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당진과 평택을 잇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길이 7.3km에 주탑 높이가 182m입니다.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때는 통행이 제한되는 데다 2015년 번개에 맞아 케이블이 불이 나 끊어져 16일 동안 통제되면서 그동안 제2 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충청남도가 제2 서해대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으로 착수합니다. 당진 철강단지와 성문 국가산단, 평택 자동차 수출 부두를 오가는 산업 물류를 흡수할 새 도로망 구축이 필요한 점을 내세울 방침입니다. 서해대교는 주말에도 정체가 빚어지는데 관광 이동 차량과 산업 물류를 분산 흡수하기 위해서는 제2 서해대교 건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노선안과 건설 방식은 두 개로 해저 터널이면 공사비는 약 8천억 원, 해상 교량이면 1조 2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충남 영광은 아산만에 대형 선박 운항이 빈번해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비 조달 문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자사업으로 갈지의 결정도 요금을 내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다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2 서해대교가 건설되면 국도 77호선과 만나면서 원산 안면대교, 보령 해저터널로 연결돼 서해안의 교통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국토교통부에 제2 서해대교 건설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경기도와 충남을 잇는 서해대교는 서해안 도로 교통의 핵심인데요. 사고로 통제가 되면 이 주변은 대혼란이 빚어집니다. 충남도가 서해대교의 상습 정체를 덜어줄 제2 서해대교를 해저 터널 형태로 정부와 함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서해대교의 낙뢰로 화재가 발생해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16일간 차량이 통제돼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차량의 그 하중을 안전하게 통행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2006년 29중 추돌, 2019년 태풍 링링 등 각종 사고와 재해로 통행은 자주 제한됐을 뿐 아니라 하루 교통량도 8만 대가 넘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서해대교의 기능을 분담할 제2 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됩니다. 서해 아산만의 교통과 물류 이동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제2 서해대교 건설을 놓고 1년여 연구 용역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개의 노선을 검토했는데 당진 안선포구와 경기 화성, 남양호 사이 8.4km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2 서해대교는 해저터널 형태로 건설하고 사업비는 7,458억 원, 하루 통행량은 2만 9천여 대, 비용 대비 편익, 경제성은 0.87로 최근 확정된 국도건설 사업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서해대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체도로 효과가 컸습니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제2 서해대교는 기존 국도에 비해 우회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또 서해대교의 교통량도 하루 1만 대 넘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류 이동이 수월해져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서해 관광지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대체 우회도로 확보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교통량이 분산됨으로 해서 어떤 교통의 흐름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서 물류비 절감이라는 또 커다란 효과도 기대합니다. 충남도는 제2 서해대교를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지만 더 빠른 추진을 위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